아침 햇빛이 천천히 베란다 창문을 통과해 거실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박정희는 늘 그렇듯 조용히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동안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움직임은 느리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다져온 생활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수저를 들고 내렸다 올리며 그는 TV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를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건너편 빈 의자가 시선에 계속 걸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날카롭게 아팠지만 이제는 무디고 익숙한 통증처럼 일상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조금 사고 경로당 앞을 지나는 길에 김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요. 그래요. 우리 나이에는 밖에 나와야 기분도 나아지지. 짧은 대화였지만 오랜 친구와 만난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길을 건너자 다시 조용한 바람만이 정희를 맞았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자신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달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과는 조금씩 다른 결을 가진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난초, 제라늄, 고무나무.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화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물뿌리개를 들고 한 화분씩 물을 주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지? 매번 귀찮아하며 짧게 대답하던 자신을 떠올리면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일에 치여 있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래라라고 말하며 전화를 먼저 끊어주었습니다. 그 배려가 지금에서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희도 한때 저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원 차를 태우고 남편 출근길을 챙기고 그때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조용했지만 공허했습니다. 나도 그랬는데 있을 때 잘할걸.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풀이되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바쁠 텐데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 정희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위한 변명인지 아이들을 위한 배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약해지는지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전등을 켜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앞으로 무언가가 변할 것 같은, 어쩌면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는 건강하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의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붐볐습니다. 좌석이 없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손을 짚으며 충격을 완화했지만 손목이 아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래 아팠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누군가 손을 잡아줬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수한테 말할까? 소연이한테 전화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한테 말할까 아니야. 바쁜데 괜히 걱정만 끼치지. 정희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회사 일정 때문에 못 들러요. 다음에 봬요. 정희는 괜찮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며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바쁜 것은 알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고 가족도 챙겨야 하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모여 간단히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케이크를 사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은 그런 모임이 뜸했습니다. 정희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수나 소연에게서 전화가 올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회식 있어서 전화는 못 드릴 듯. 정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에게서는 오후가 지나서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애가 열이 나서 정신없어. 내일 전화할게. 정희는 또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흐느끼는 소리를 묻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녀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업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팀장이 된 후로 책임이 무거워졌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렸습니다. 소연은 아이와 일을 병행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마는 괜찮겠지라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외로웠고 서운했고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은 그 침묵을 엄마의 강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말하지 않아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놓인 감정의 간극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이제 정희는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기에는 여전히 마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도 어머니에게 그랬는데 이제야 알겠네.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과거 자신이 외면했던 어머니의 감정들이 이제는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손녀의 돌잔치를 앞둔 어느 날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반가운 마음에 손을 닫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연아. 엄마, 저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그게 다음 주 토요일이 지우 돌잔치잖아요. 응, 알지. 엄마도 준비하고 있어.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돌잔치 자리가 좀 좁아서 엄마 혼자 오시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가 좁다는 거니? 예식장 홀이 생각보다 작아서요. 그래서 가족들만 모이기로 했어요.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안 가도 되지.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내가 힘든 거 알아. 신경 쓰지 마. 정희는 조용히 말했지만 마음은 깊게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제외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감각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손녀의 돌잔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으면 불편한 걸까? 그 생각은 오래된 서랍 속에서 꺼낸 듯한 외로움을 다시 퍼올렸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소연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엄마가 쓸데없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다고 하던데. 정희는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희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희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결국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어머니 돌봐드리지 못했지. 그땐 왜 몰랐을까? 눈물이 조용히 베개를 적셨습니다.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괴롭지만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희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의 불씨가 피었습니다. 이웃 김영자는 정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마주친 것은 경로당 앞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왔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자는 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무슨 일 있었지? 말해봐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우리 찻집 가서 이야기해요. 영자는 정희를 데리고
근처 작은 찻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돌잔치 이야기, 소연의 전화, 민수의 오해, 자신의 마음까지. 말을 하는 동안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말해야죠. 뭐라고요? 자녀들한테 말해야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부담 줄 것 같아서. 부담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마음을 나눠야 해요. 영자의 말은 단순했지만 정희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뭐라고 말할까. 돌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 정희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퇴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소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소연아, 엄마야. 정희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조금 서운했어. 돌잔치 말이야. 내 말 듣고 마음이 좀 아팠어. 꼭 와달라는 말 같아서 나도 너희 보고 싶은데 괜히 말 못했네.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나도 여유가 없어서 엄마 마음 생각 못했어. 돌잔치 오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정희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든 거 알아. 아니에요, 엄마. 오셔야 해요. 엄마 없으면 의미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대화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함도 남아 있었고 오래된 오해가 한 번에 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둘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도 찾아왔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놀라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니? 민수는 현관에 서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왔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신경 못 썼어요. 죄송해요. 정희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뭐.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다. 말하면 부담일까봐 참았는데.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더 말을 해볼 결심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정희의 일상에 조금씩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틈나는 대로 짧은 전화라도 걸었고 소연은 장을 볼 때 종종 정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정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정희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속으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외로울 때, 서운할 때, 혹은 보고 싶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잠깐 얼굴 보자. 소연아, 엄마가 너희 보고 싶어서 그래. 이 말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녀들의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정희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거실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희가 만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넉넉히 넣고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 끓인 찌개였습니다. 민수는 밥을 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날 오랜만이네요. 정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모이는 게 최고지. 소연은 반찬을 날라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너는 앉아 있어. 하지만 소연은 부엌으로 들어와 정희를 도왔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의 아들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정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소연의 딸 지우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안고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마음이 벅찼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속에 있는 말 좀 해줘. 우리도 잘하고 싶어. 정희는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말할게. 너희들한테 서운했던 것도 고마웠던 것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저희도 안심하고 멀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모두 소파 앞에 모여 섰습니다. 정희는 가운데에 앉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이 둘러쌌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이 찍혔습니다. 사진 속 정희의 표정은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찾아온 평온함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고 손주를 안은 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자녀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소연도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자녀들이 떠나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함께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있었고 소파에는 손주들이 놀다 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순간을 기다리셨겠지. 어머니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오래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죄책감, 자녀들에게 외면당한다는 서러움, 혼자라는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그릇을 담그며 정희는 흥얼거렸습니다. 오래전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우리 모두. 그 말은 한 세대의 후회와 또 한 세대의 다짐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에게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제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전등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먹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전화할 것이고 소연이 주말에 들를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떠나보내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어제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많이 행복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저도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정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외로움의 끝에서 연결의 시작으로, 침묵의 무게에서 소통의 가벼움으로 정희와 자녀들은 조금씩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따뜻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